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실관 시간에는 4월의 신금사주인데 천간에서 인성이 식신 또는 상관을 거걸하는 즉 기구신이 희용신을 거걸하는 그런 사주를 통해서 어떤 성정의 특징을 보여주는가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으로서 중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특징은 비사교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는 남편과도 결별을 하면서 남편에게 일방적인 어떤 지시형의 그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다거나 또는 자식으로부터도 엄마에 관해서는 포기하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마의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많은 부담을 겪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4월의 신금은 화기에 의해서 이 신금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물을 돕는 내 자신인 금이 검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간에 임계수와 경신금이 오는 것을 반기고 이들 용신과 희신의 뿌리인 해자축 진신유금 지지의 12가지 오행 중에 음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에 해당됩니다. 이런 오행이 지지에서 다른 글자의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천간에 있는 임계수와 경신금을 도와줄 수 있는 용신의 뿌리, 용신의根이 되는 것입니다. 원국을 살펴보니까 4월의 신금 옆에 계수가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수나 임수, 경금과 신금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오행을 1차적으로 찾아보니까 해수가 있고 유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가 앉은 자리가 4월의 사화와 시간의 사화로부터 아주 불편한 자리에서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사해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지 사화와 유금이 인접해 있을 때 혹자는 사유합금이라고 속단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화 속에 있는 병화 후신이 유금 속에 있는 경신금을 능히 화극금하고 병신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로 인해서 사유합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화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유금이 충분히 계수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4월에 기신에 해당되는 기토 편인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가 동시에 용신에 해당되는 계수 식신을 거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분의 성정이 스스로 피곤하고 대인관계가 불편하고 스스로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인이 지나친 감성작용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주에서는 사주의 중화를 돕는 계수 식신을 거걸해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 사주 안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수가 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안다면 편인의 마음을 자제시키고 자각을 해서 이 계수를 거걸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희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국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대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그리고 성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운은 천간에서 경신금이 왔고 아쉽지만은 지지에서는 오화와 미토가 온 것은 반가운 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천간에서 경신금이 와서 계수를 도우려고 하는 최소한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의 기운이 물을 돕는다고 해서 토가 수를 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국에서 여기에서 경신금이 있다고 해서 토생금, 금생수 하는 것은 잘못된 체의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금이 있다 하더라도 금은 수를 돕고 수도 금을 돕는 가운데 엄연히 4월의 기토는 수를 극하려고 하는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성정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 기토의 극으로부터 이 계수는 희신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뿌리조차도 든든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성정을 다스리는데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계유대운은 금기운인 희신이 수기운인 용신을 지지해서 생을 해주는 가운데 특히 임수운은 기토가 정면으로 극을 할 수 없는 반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운이 오면은 유금의 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어김없이 계수를 극을 합니다. 그래서 30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운과 상관없이 원국에서 이미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다면 그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자각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타고난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갑술대운에 이르러서는 용신인 계수가 일간을 돕지 못하고 그 기운이 재성인 간목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운은 오히려 계유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인성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성정에다가 그 식신의 기운마저도 재성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을 펼치고 능력을 펼치는데 이 계수를 중심으로 본다면 수생목해서 이 간목은 계수의 식신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나무가 큰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계수가 자기 어떤 역량을 펼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일의 능률이 없고 또 일의 성과에 대해서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을해대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은 용신이 극을 받는다고 해서 용신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용신이 극을 받든 어떻든 용신은 용신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극을 받는다면은 극을 하는 이 글자를 마음을 통해서 자각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이런 성격을 고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신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일간인 글자와 똑같은 금은 내 자신을 지칭함과 동시에 친구와 나한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형제, 친구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내 고충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가운데 본인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보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자각 없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말이 자식이지 그 자식도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엄마를 기피할 수 있고 또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군림하듯이 지시를 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한 달, 두 달간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고립무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기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